여러분은 단순히 스쳐 지나간 여행이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있어 그 운명적인 여정은 바로 한국으로 떠났던 고등학교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만약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겠다는 원대한 꿈조차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런던의 명문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언제나 견고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로펌의 변호사로, 어머니는 미술 큐레이터로 활발히 활동하시며 저를 깊은 사랑으로 양육하셨지만 동시에 저희의 삶 전체를 치밀하게 설계해 오셨습니다. 명문학교 입학, 금융권 취업, 그리고 언젠가는 영국 사회 내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완벽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설계도를 완전히 뒤흔든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시절 친구 소피아 덕분이었는데 소피아가 보여준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은 저를 순식간에 강렬하게 매료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깊이 몰입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는 강한 궁금증이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잠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성 어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한국 수학여행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주 동안 서울과 부산을 방문하는 일정이었기에 저는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마자 즉각적이고 단호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지 않니, 사라? 차라리 유럽제 쪽으로 가는 건 어떻겠니? 아버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며칠간 끈질긴 설득을 펼친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엄격한 조건이 따랐습니다. 다녀오되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저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다녀와서 꼭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공항 전체를 가득 메운 한국어 안내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K-팝 음악,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청명한 하늘까지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벅찬 감정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서울 명동 거리 탐방이었습니다. 명동에 들어서자마자 오감이 생생하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불빛처럼 화려하게 쏟아지고 거리 노점상에서 풍기는 어묵과 호떡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호떡을 사 먹으려 계산대에 섰을 때 저는 그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점 주인 아저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First time in Korea? Welcome! 그 친절한 한마디에 제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호떡 한 입을 베어 물자 바삭한 식감과 달콤한 꿀이 입안 가득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맙소사, 한국 너무 좋아! 서울 여행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가장 깊이 남았던 것은 한강의 야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람선에 올라 강바람을 맞으며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울의 빛나는 마천루가 강물 위에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속 황홀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유람선 위에서 깜짝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래 경연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지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라, 너 매일 K-팝 따라 부르잖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등 떠밀려 결국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지만 겨우 떠올린 노래는 BTS의 봄날 스프링데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부르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유람선에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함께 후렴구를 따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이 울컥했습니다.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노래를 통해 그들과 깊이 하나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끝난 후 행사 진행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잘 불렀어요. 한국이 좋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곧바로 외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사랑해요. 코리아! 유람선 위 밤공기와 사람들의 격려와 웃음소리가 제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해변과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어느 작은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부산 골목길을 걷다가 허름해 보이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한 식당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온통 한글뿐이라 잠시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김치찌개 주세요 라고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잘했어요. 처음인데 한국말을 참 잘하네. 음식이 나오자마자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던 중 그만 실수로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거 쓰렴 하고 깨끗한 젓가락을 건네셨습니다. 땡큐.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작은 친절에 왜 그렇게 눈물이 핑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 저는 남산공원에 올라 서울 정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역동적인 도시,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에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여기서 살면 어떨까? 이곳에서 나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저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확고한 결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더욱 깊이 배우기 위해 유튜브와 드라마를 교재 삼아 공부했고 런던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여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한국 기업 취업을 확고한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저는 한국의 유명 스타트업에서 해외 마케팅 인턴십 기회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메일을 확인했던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축하가 아닌 단호하고 차가운 반대였습니다. 한국이라니? 사라. 너는 영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니? 왜 굳이 그렇게 멀리 떠나려는 거니?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넌 우리 외동딸이야. 우리 곁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단다. 한국은 엄마, 아빠에게 너무 멀고 너무 낯선 곳이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한국이 좋아요. 그곳에서 진정한 저 자신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라, 한국은 너의 현실이 될 수 없어. 그저 철없는 꿈일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의 뜻을 따라 런던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내 가슴이 시키는 꿈을 쫓아야 할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강력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내 인생의 선택은 내가 직접 해야 척하타다차우디야. 하나샤타시에.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제 선택을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신 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제 손으로 직접 내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새벽녘, 저는 책상 위에 정갈한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저의 꿈을 향해 나아가 볼게요. 하지만 언제나 두 분을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꼭 다시 만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성공해 보일 거야.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께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거야. 한국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 저는 아침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한국 회사 분위기는 어떨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씨. 잘 오셨어요. 몇몇 동료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온정 가득한 인사에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후 제 자리에 앉으니 앞에는 노트북과 업무 관련 서류들이 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빠른 키보드 소리와 빠르게 오가는 대화들은 저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되자 같은 팀의 선배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라 씨, 우리와 같이 점심 식사하러 가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신입을 챙겨주시다니 한국 직장 문화도 따뜻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은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았고 메뉴를 놀랍도록 빠르게 정하여 주문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 깔리고 뜨끈한 국이 나왔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저는 수저를 들면서 이제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야지 라고 마음먹었지만 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동료들은 인사를 나눈 후 말없이 젓가락을 쉴 틈 없이 놀리더니 불과 몇 분 만에 밥과 국을 거의 다 비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국에 입도 대지 못한 채 극도로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먹는다고? 한국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보낸다고? 저도 서둘러 밥을 떠먹기 시작했지만 너무 급하게 먹던 탓에 목이 턱 막히며 사레가 들릴 뻔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제야 동료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씨,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이 매우 짧아서 다들 빨리 먹는 편이에요. 처음엔 많이 놀라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내가 상상했던 한국 생활은 이게 아닌데라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늘 여유롭게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던데 현실은 이렇게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이라니. 결국 저는 밥을 절반쯤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계산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고는 벌써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들을 뒤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구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잠시 물을 마시며 체한 듯한 속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라 씨, 이거 신규 프로젝트 관련 자료인데요. 이번 주까지 시장 조사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세요. 갑작스럽게 주어진 업무 지시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뭐지? 이제 막 출근했는데 벌써 보고서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자료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문제는 모두 한국어로 된 자료였습니다. 낯선 전문 용어들이 빼곡히 담긴 문서들을 읽으려니 눈이 빙빙 돌았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작업을 했지만 속도는 도저히 붙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에 땀이 배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한 내에 다 해낼 수 있지? 그때 제 옆자리에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라 씨, 괜찮으세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고개를 돌리니 키가 훤칠하고 단정한 남자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부서의 이도윤 씨였습니다. 한국어 자료 때문에 좀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잠시 도와드릴까요? 저는 순간 숨 막혔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윤 씨는 제 자리 옆으로 와서 화면을 보며 매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한국 소비자들의 선호도 통계 자료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해서 뽑으면 돼요. 그리고 이 단어는 소비자 행동 분석과 같은 뜻입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자료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며 보고서의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더미처럼 보였던 자료들이 그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조금씩 구조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 씨.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낯설고 어렵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의 격려 섞인 말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맞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지. 나도 배우면서 충분히 성장하면 돼. 도윤 씨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자료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저녁 하늘이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윤 씨 아니었으면 하루 종일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도윤 씨와 함께 저는 처음으로 길고 힘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빠르게 흘러간 점심시간에 당황했고 갑자기 주어진 업무에 압도당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따뜻한 도움을 받았고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 처음으로 맡았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회사 생활에 점차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함께 놀라운 속도로 밥을 먹는 것도 어느새 익숙해졌고 빨리빨리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변화는 이도윤 씨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회사에서 언제나 저를 사려 깊게 챙겨주는 조력자였습니다. 회의 중에 한국어 표현이 어려워 머뭇거릴 때면 그는 자연스럽게 제 의견을 듣고 명료하게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라 씨가 핵심 포인트를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팀에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발표 자료를 한국어로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자신 있었지만 한국어 발음과 억양이 걱정이었습니다. 연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저를 본 도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라 씨, 제가 함께 발표 연습을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죠. 그날 저녁 사무실 회의실에서 단둘이 남아 발표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도윤 씨는 제 발음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교정해 주었고 한국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억양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는 고객님보다는 고객님처럼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해요. 아, 그런 미세한 디테일까지 너무 어려워요. 사라 씨,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을 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함께 연습하며 저희는 자주 웃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극도로 긴장했지만 도윤 씨가 회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파이팅이라며 엄지를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발표를 무사히 마친 후 팀장님은 저에게 사라 씨, 한국어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느껴지더군요. 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도윤 씨를 바라보았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업무로 시작되었던 저희의 관계는 점점 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라 씨,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잠실 한강공원에 가실래요? 예상치 못한 그의 제안의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네. 저도 한강공원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주말이 되자 저는 처음으로 회사가 아닌 편안한 자리에서 도윤 씨와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 회사에서 보던 정장 차림이 아닌 캐주얼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라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자전거 타는 것 좋아하세요? 사실 자전거를 잘 타본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 페달이 익숙지 않아 비틀거리며 겨우 뒤따라갔지만 도윤 씨는 제 옆에서 천천히 속도를 맞춰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라 씨.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따뜻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다 보니 어느새 긴장이 풀렸고 저는 와, 한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줄은 몰랐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잠시 자전거를 멈추고 한강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이런저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라 씨는 왜 굳이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도윤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와서 살아보니 이곳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따뜻함과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있더라고요. 도윤 씨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사라 씨의 그 진심이 느껴져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사라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이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한강공원 근처 포장마차에서 매콤한 떡볶이와 뜨거운 어묵을 함께 먹었습니다. 뜨거운 떡볶이에 입을 호호 불며 맵지만 정말 맛있어요 라고 외치는 제 모습에 도윤 씨는 웃으며 시원한 사이다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고 사이다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조합이죠. 그렇게 맵고도 달콤했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저희는 더욱 깊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종종 퇴근 후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서울의 곳곳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 들러 향긋한 유자차를 마시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배웠고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함께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던 중 작은 의견 충돌이 발생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 맡은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 중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시장의 특성에 맞춘 홍보 전략을 제안했었는데 도윤 씨는 한국 시장에는 그 전략이 잘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며 제 의견에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던 도윤 씨가 갑자기 다른 의견을 내자 저는 순간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저를 찾아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라 씨, 아까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죠. 혹시 기분이 상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사라 씨의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제야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의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 오히려 저를 더 생각해 주셨던 거네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언제나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이지만 필요할 때는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일하며 함께 웃고 때로는 부딪히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새로운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방법, 그리고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하는 소중함까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삶은 단순한 한국 생활을 넘어 우리의 단단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도윤 씨와 함께한 시간이 쌓여갈수록 저희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함께 웃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곳곳을 돌아다녔던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자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도윤 씨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라스가 있는 분위기 좋은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 씨, 아니 사라.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눈을 깊이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은 저도 모르게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줄래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들고 저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 아니 도윤, 나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저희는 그렇게 영원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곧 이 기쁜 소식을 영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저는 영국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그래, 사라. 네 얼굴을 보니 반갑구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 해요. 화면 속 부모님의 얼굴이 순간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결혼? 누구랑? 함께 일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도윤이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잠시 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사람? 사라, 넌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 먼 나라에서 그것도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어머니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외동딸인 네가 이렇게 멀리서 우리 곁도 아닌 한국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저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하지만 도윤 씨는 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주고 제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분이 꼭 만나보시면 저의 진심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만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당장 한국으로 간다. 너를 다시 영국으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저는 그 강한 말에 놀라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아빠, 그건... 하지만 이미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은 문자 그대로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주한 순간 저는 걱정과 불안함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있니? 당장 만나보자.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도윤 씨와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모님과 도윤 씨가 처음 마주하는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도윤 씨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며 곧바로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어가 매우 능숙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대화를 전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윤입니다. 따님 사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냉랭한 눈빛으로 도윤 씨를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지? 도윤 씨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답했습니다. 말로서는 그 마음을 모두 표현하기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행동과 진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라가 한국에서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함께하며 든든하게 지켜주겠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도윤 씨를 곧바로 사위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도윤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시내 구경에 나섰습니다. 인사동 골목길에서 전통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함께 마시며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섬세하게 소개했고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다도 문화를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 정말 향이 좋군요. 영국의 홍차만큼이나 한국에서는 이런 전통차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라 씨도 이런 차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처음으로 한국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며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작고 정갈한 한정식집에 함께 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진 다양한 반찬들을 보며 어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반찬들이 이토록 다양하게 나오다니 참 신기하구나. 도윤 씨는 어머니의 말씀에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상에 많은 정성과 마음을 담습니다.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정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호텔 로비에서 미끄러지시며 발목을 살짝 접질리신 것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도윤 씨는 재빠르게 어머니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병원에 바로 모셔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는 동안 도윤 씨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건네며 괜찮으세요? 하고 세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정말 고맙구나, 도윤 씨.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어머니는 제게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도윤 씨는 정말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내가 왜 저 사람을 너의 배우자로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의 진심과 책임을 보여주더구나. 저는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렇게 부모님은 마침내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은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무시며 도윤 씨와 함께 한국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셨습니다. 경복궁의 고즈넉한 풍경 앞에서는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구나 라며 감탄하셨고 남산 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며 사라, 네가 이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아기자기한 그릇들을 사며 즐거워하셨고 아버지는 한강변을 거닐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한국 참 좋은 곳이구나. 너라면 이곳에서 너의 행복을 충분히 찾으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마침내 출국하는 날 부모님은 저와 도윤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사라, 너희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도윤 씨, 우리 딸을 평생 잘 부탁하네. 도윤 씨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의 소중한 따님을 평생 함께하며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너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란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도 한국에 편하게 놀러와도 되겠지?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요, 엄마. 한국에도 이제 두 분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 도윤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함께 걸어갈 단단한 길 위에 확신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진정한 인정, 한국에서 찾은 깊은 사랑,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며 저만의 진짜 행복을 성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사라와 도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커플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공유는 저희가 앞으로의 국제결혼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의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